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두 번째 과목 바로 적용계획에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적용계획 20문제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득점을 할 것이냐가 바로 우리 이번에 한 번에 합격을 하느냐 못하느냐라는 문제가 달려 있죠. 보편적으로 적용계획에서는 많은 점수를 취득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강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만 더 노력을 해가지고 이번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 적용하면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적용과에 뭐 들어가겠다 또는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막리라는 사람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적용에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선배 입장에서 격려를 표합니다. 적용은 지금까지로 봐서는 정년이 없는 그러한 직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큰 회사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데는 사규에 의해서 뭐 정년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이후에도 대부분 보면은 뭐 적용 기술사까지 따신다든가 하셔가지고 감리를 한다든가 하는 일로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적용 일은 특히 이제 시공 또는 관리 면에서 무한한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왕 시작하시는 거 어떤 조건에서 시작하시는지는 제가 모르죠. 첫 번째 이제 산업기사를 따시고 기사에 도전하신 분, 또는 산업기사를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이제 건축이나 토목 분야에서 계시다가 그쪽은 정년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못 견딘다고 해서 적용 쪽으로 전환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두 번째 과목 바로 적용 계획에서는 높은 점수 최소한 15개까지는 맞출 수 있도록 학습하시는 것이 아마 이번에 합격의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적용의 정의를 한번 보시자면 적용의 정의하고 역할이죠. 자, 적용이라는 것은 경관을 조성하는 전문 분야이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원을 포함한 5개 공간의 조형을 다루는 일이다. 그러니까는 정원하면은 뭐였어요? 나무나 이렇게 손질하고 하는 거였는데 5개 공간의 조형적인 것, 그러니까는 시설물도 포함이 되고 경관도 포함이 되고 수목에 대한 생명이나 이러한 것도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건설부에서 적용 설계 기준을 놓고 본다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이용하는 모든 5개 공간의 토지를 이용하여 개발 창조함으로써 보다 기능적이고 경제적이며 시각적인 환경을 보존하는 생태적 예술성을 띈 종합과학예술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건설교통부의 75년도에 적용 설계라고 해석하는 것은 바로 이 단어였어요. 뭐다? 종합과학예술이다. 종합과학예술이다. 전혀 만일에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술성을 띠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것은 이용자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공원을 만들고 하는 것은 전부 누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종합과학예술성을 띠지 않는다 하면은 그만큼 이용자들이 찾아오지를 않겠죠. 그래서 언제나 계절감이 있고, 그리고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적용가들이 할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옴스테드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적용을 갖다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해가지고 처음으로 적용이라는 단어를 뭘로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경관을 건축가다 이렇게 뭐 영어를 지금도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얘기를 했다가 이제 전문 직종이고 자연과 인간에게 봉사하는 분야다라고 했어요.
자연과 인간에게 봉사하는 분야다. 그러니까는 이용객을 유치하는 공원을 만드는 것도 뭐예요? 인간에게 봉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식물을 다루고 생태를 다루고, 그죠? 그 다음에 자연공원을 보존할 수 있는 이러한 학문이 바로 뭐다? 조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옴스텔드는 결국은 뭘 만들어요? 센트럴파크를 만들게 되죠. 그죠? 설계 당시만 했을 때도 정원사라는 단어를 쓰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점수를 해가지고 바뀌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대 조경학에서 선구자로 불리는 것이 바로 누구다? 옴스텔드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양 조경할 때 미국 조경 뭐 도시공원 뭐 이거 만들 때 얘기했을 때 옴스텔드에 대해서는 제가 엄청나게 얘기를 했으니까는 더 이상 얘기 않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조경가 협회에서는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조경은 인간이 이용하는 즐거움을 주는 토지를 다루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예. 근데 이제 75년 이후에 들어가서는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한 것이 조경은 유용하여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목표를 두고 자원 보존 및 관리를 고려하며 문화적, 과학적 지식의 응용을 통해서 설계, 계획 혹은 토지 관리 및 자연과 인공 요소를 구성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가서는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의 연구계획, 그 다음에 시공관리를 통해서 예술적,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는 전문 분야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토지를 다루는 기술이었고 그 다음에 응용하는 토지 관리나 자연적인 것, 인공요소를 더하는 기술, 다음에 가서는 이제 90년대 들어와서는 예술적,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는 전문 분야이다. 네.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보다 더 예술성을 띠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과학성을 띠고 있고 생태적인 것을 띠고 있을 수 있지만은 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거기에 걸맞는 학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조경은 과학성을 떼야 되고 예술성을 띠지 않는다 하면은 이용객을 유치 못할 걸로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을 더 열심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시험에서는 이 지금 부분이 자주 출제되니까는 꼭 기억들을 하셔야 되겠죠. 그 마지막으로 보시면 미국의 사전에는 그럼 어떻게 조경을 표현을 했느냐 이거 보고 가셔야 되죠. 미적 또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경관, 그 다음에 가로, 우리 이제 도로변을 얘기하죠. 건물 등의 조성 또는 개량하는 기술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도 본다 하면은 어떠한 형태를 인간이 필요로 하는 형태로 개량하는 그러한 기술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맥하그라는 사람은 조경 분야에 대해서 생태적 사고와 이론을 접목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생태를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또 우리 인간에게 편리한 그러한 공원을 조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노린이라는 사람은 조경에 관련돼서는 학문 영역의 자연 요소하고 사회적 요소, 그 다음에 공학적 요소, 그 다음에 설계 방법론, 표현 방법론, 그 다음에 평가로 분류해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었는데, 우리 뭐 자연적 요소, 사회적 요소 뒤따른 거죠. 공학적 요소, 과학적이어야 되죠. 그죠? 네. 뭐 자연적 요소하고 사회적 요소, 필요로 하는 것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을 사회적 요소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공학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면은 어린이 놀이터, 유의시설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옛날 거 그대로 만들게 되죠. 지금은 뭐 수경 어린이 놀이터로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조합 놀이터도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이제 이런 과학적인 기술이 되어 있고, 자, 설계 방법론 어디에 그곳에 필요한
공원을 만들어줘야 되죠. 표현기법이나 평가로 분류될 수 있고, 조경가의 역할로 본다든가 자격으로 보신다 하면은 자, 뭐예요?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예술적인 재능을 갖추어서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우리 스스로 예술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단어 나오면은 우리하고 관계없지 하고는 그 틀린 답 쓰고 오시는데, 예술적이고 과학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건설교통부에서 표시한 거였죠. 그죠? 75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경에 필요한 각종 재료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자, 다룰 수 있는 거 우리 재료 한다고 하면 식물 재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식물 재료에서 뭐 목재, 콘크리트 뭐 쭉 나가죠. 돌, 유리까지요. 그죠? 예. 플라스틱도 들어가고, 이 재료들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굉장히 넓죠. 그 다음에 식물의 생리, 생태, 그 다음에 형태, 재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식물 죽여놓고 조경을 한다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풍부한 경험으로 적재적소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되고, 상방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용객의 그 요구를, 이용객의 사고를, 심리를 갖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면은 우리는 이행국을 유치하지 못할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조경가의 역할을 본다 하면은 이제 계획에서 보면은 토지를 체계적으로 그의 그 용도상으로 적합하고, 능력 판단 개발이나 그 다음에 토지 이용에서 분배 계획, 그 다음에 고속도로 위치 결정이라든가 레크레이션의 시설 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보시자하면은 대부분 보면은 우리 그 레크레이션 하면 어떠한 거라고 그랬어요? 예.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레크레이션이었어요. 그죠? 커피를 마시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농구장만이 나왔죠. 게이트볼장만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산책을 하는 것도 뭐예요? 레크레이션이죠. 거기에 그 시설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용객들이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단지 계획을 했을 때는 대지 분석을 종합적으로 했고, 이용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자연 요소와 시설물 기능으로 대지의 특성을 맞추어 배치하는 것이 좋다 해서, 여기에는 어떠한 공원이 들어서야 되고, 이 공원에 세부적으로 넣었을 때는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어떠한 수목들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단지 계획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설계에서는 자, 식재, 어떤 나무를 심게 할 것인가, 포장재 아주 중요하죠. 그죠? 포장재가 이제 저에는 소형 고압블록 하면은 그냥 그 다음에 적벽돌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화되어 있다 하면은 지금 고무칩부터 시작해서 투수 콘크리트, 투수 벽돌까지 해서 많은 포장재로 하는데 용도에 따라서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단 분수 등과 같은 한정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재료 수목들을 선정하면서 시공을 위한 세부적인 설계로 발전시켜야 된다. 추상적인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시공할 수 있는 것을 설계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경가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알아보고 간다고 하면, 인간이 필요하는 여러 시설이나 시설물을 만들어 제공하는 시설 제공자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경관 요소를 조화롭게 구성하고 대규모 공간을 형성에 기여하고, 그 다음에 경관의 형성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쁘게 보여야지, 이쁘게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찾아오는 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 경관하고 이쪽 경관이 어떻게 해야 된다? 어울려야 되고, 예, 흥미거리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관의 아름다움을, 자연미와 인간미를 조화로 파악하고 종합적인 경관미를 추구하는 창작자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특히 우리 산업기사 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취득하시는 분들은 이 중심에 서 있는 것이죠. 이 중심에. 설계로 가실지 시공으로 가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보면 처음에는 이제 초창기에는
뭐예요? 설계 쪽에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시공 쪽에 많이 오시던데 어쨌든 간에 어떤 역할을 한다? 경관의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창작자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 환경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을 해야 되며 문제를 현실로 해결하는 해결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조경가의 역할로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보시자면 이제 조경 대상지의 이제 분야 이렇게 보시자면은 대상 그 분야별로 보서는 이제 기능적인 면으로 볼 수 있는데 정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 개인적인 주택 정원에 해당되는 거고 이것은 이제 그 뭐예요? 별장 관계되어 있는 뭐 그런 것도 되고 요즘은 이제 귀촌하셔가지고 전원주택을 짓고 많이 사시잖아요.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 등 이제 공동주택에 관한 거 바로 우리 해당되고 그 다음에 학교정원이라든가 건물, 그 다음에 옥상정원, 실내정원 등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묘지정원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장정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원은 도시공원의 녹지는 어린이공원이나 그린공원, 묘지공원, 도시자연공원, 체육공원, 그 다음에 완충녹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대부분 보면은 이제 어느 지점과 문제 발생하는 지점에 이제 30m를 우리는 안축녹지를 제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축녹지, 경관녹지, 광장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국립공원 또 천연기념물 구역이라든가 지질공원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뭐 궁궐터라든가 그 다음에 전통민가 사찰 성터 그 다음에 고분 그 다음에 그 뭐죠 공부는 서원 그죠? 예, 그 다음에 사고지 뭐 이런 것도 전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물론 문화재를 우리가 다루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의 그 경관을 구성하는 것은 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락관광시설에서는 골프장이라든가 야영장, 경마장, 그 다음에 스키장이라든가 해수욕장 등이란 관광농 유원지, 그 다음에 휴양지, 산림욕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기타 시설에서는 도로광장. 자, 도로 보면은 우리가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죠. 그죠? 식재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무실, 학교, 공장정원, 항만이라든가 공업단지, 기타 뭐예요? 고속도로. 고속도로 우리 명암수는 식재해야 돼요. 중앙분리대 그 비통과 안 되게 식재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포장 설계 우리가 들어가죠. 보행자 전용 도로도 우리가 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 분야로에서는 이제 조경 재료를 이제 생산 분야가 있겠죠. 그죠? 여기에서는 이제 수목을 이렇게 생산하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포장재나 인공용토를 생산하는 것, 친환경 재료, 생태 보건 재료 해가지고 우리 이제 쓰는 것이 뭐 녹화마대, 뭐 코코넛, 뭐 이렇게 까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사면 녹화할 때 이제 카페트처럼 까는 이러한 것이 전부 생태 보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설물 같은 경우는 있어 어린이 놀이 시설이죠. 그 다음에 체육 시설이나 휴게 시설 그 외에 이제 조경 시설 제품을 하는 것을 뭐다 생산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죠. 생산 분야. 자,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설계 분야로 보신다 하면은. 설계 분야, 조경 관련의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어떻게 한다? 세워야 된다.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설계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는 식재 설계하고, 그죠? 식재 설계 계획 및 설계가 들어가니까 식물 시설물하고 식재 설계하고 별도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반 조성에 따른 부지 정지 작업이나 배수 단지 계획을 설계하고 조경 시설물 설계하고 시공 분야, 그 다음에 식재 시공, 그 다음에 시설물 시공, 벽면 녹화, 생태 보건 시설. 이거 지금 물론 이제 생태 보건 기사도 생기고 그 다음에 기능사도 생겨서 뭐 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많이 해왔었죠, 이거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조경 관리 분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수많은 가로수,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생울타리, 그 다음에 공원들, 그 다음에 사적지의 수목, 왕릉의 잔디관리, 골프장의 잔디관리 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관리해야 될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전원주택 주거단지의 공원이나 이런데 적용 수번 일반관리가 있고, 자연공원, 요양지, 뭐 휴게소 이런데도 전부 다 우리가 관리했고, 자 천연 기념물이라든가 보호수 관리, 물론 이제 산림 기사를 따시는 분들이 저기 뭐야 수목 보호라든가 관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천연 기념물 보호수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자격증 가지고 그 나무은행을 병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관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나무의사 자격증이 새로 신설됐죠.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도시설계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조성하는 것은 이제 또 뭐 그 도시계획은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도시계획은 이미 짜진 곳에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도시계획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안에서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왜 이것을 알아야 되냐면은 앞과 뒤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앞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관할구역에서 수립하고 공간구조라든가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계획하고,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으로 구분되어 있다. 기본 계획 같은 경우는 하워드라는 사람은 전원도시론을 얘기했는데, 내일도시론 해가지고 제정했다. 이건 뭐냐면은요, 도시생활의 편리함 기능을 해서 농촌생활의 쾌적함을 결합시키는 그러한 건설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바로 누구? 하워드의 주장이죠. 시가지 형태의 방사형이라든가 아니면 중심의 시설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해서 가까운 곳에 도시 기능의 편리성, 그 다음에 농촌 생활의 쾌적성을 결합하는 이러한 도시론을 주장했던 것은 하워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테일러라는 사람은 위성도시론을 얘기했는데, 그의 저서에 의하면은 이제 위성도시론을 제안했고, 중심도시의 인구가 가대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도시의 주변에다가 위성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놓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중심도시의 인구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동도시를 조성하고, 도시에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기능을 제외해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인구 약 한 3만 명 정도의 모체도시에 의존하는 신도시를 발전시키자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페리는 그린지구 이론을 얘기했는데, 주거단지 계획의 기본 개념으로 그린지구 생활의 편리성, 쾌적성에 주민들의 사회적 교류를 도모하기 위한 것고, 물리환경 형성 조건에서는 주거 단위가 한 개의 초등학교 인구 규모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하나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린지구의 그 내에서는 간통도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을 우회시키거나 간선도로를 계획해야 된다는 얘기고, 주민의 일상생활의 충족을 위해서 소공원이나 유락공간을 계획해야 된다. 공공시설을 계획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산업시설을 점포를 계획을 해야 된다라든가, 주구 내에서 가로체계에서 순환교통체제를 촉진해 가지고 통과교통을 배제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요? 밖으로만 들어오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들어오라는 얘기. 이러한 것이 바로 페리의 그린지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이트하고 스타인이 주장한 것은 이제 레드먼 시스템에서 우리가 미국의 공원 얘기할 때 그때 이미 얘기했던 것인데, 이제 이 미국의 이제 공황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제 전원도시 개념을 적용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이제 되어 있는 것은 뉴저지라고 그랬죠. 뉴욕의 밑에 있는 주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420 정도 헥타르에 대해서 인구 평창과 주거의 개선에 대체 인구로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계획고, 약 2개에서 4개 가구를 하나의 블록으로 구역을 하고 보행자하고 차선을 분류시켰다고 하고, 주택단지 예각의 간선도로가 있었고, 주구 내에서는 쿨데사, 그러니까 막다른 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학교와 타운센터 쇼핑몰 유락시들은 주거지에서 공원과 같은 보도로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유성도시가 있다 하면은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집은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반복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다른 길이라는 것은 차가 이렇게 돌아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무엇을 둔다? 쇼핑센터나 학교를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거 중앙에는 지구의 면적의 30% 이상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녹지를 확보한다. 목적지의 보행자는 블록 내에서는 녹지만을 통과하게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상도시가 되겠죠. 그죠? 예.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은 내 집 앞에 차를 못 세운다는 것인데, 지금 설계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차를 세우게끔 그렇게 설계하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자고 하면은, 소리안 마타가 주장한 것은 신형도시론 해가지고, 도시 생활에서 정원 생활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기존의 거점 도시들을 연결하는 전체 도시의 선형으로 한 줄로 이렇게 길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셨고, 그 다음에 고트루디프 페더는 이제 제창한 것은 신도시론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의 신도시, 새로 만드는 도시를 얘기를 했고, 원흥 같은 경우는 제시한 것은 경관도시 계획론인데, 고층 건물을 배격하고 시 여역 확장을 억제하고 건축의 후퇴 경관, 도시 경관을 변화를 도모했다 하니까는 고층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방면에 어떻게 한다? 도시 경관을 더 도모하는데 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르꼬르부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도시론에서는 르꼬르부제는 근대 건축 운동 후의 선구자로서 기능주의를 주장하였고, 특히 인구 300만을 수용하는 거대 도시를 계획하고 중심부에는 초고층 빌딩, 외곽에는 녹지를 형성하는 것을 주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르꼬르부제의 그 대도시론이 우리에게는 지금 많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전원도시론이든지 소도시론이든지 그 다음에 그린지구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주장들을 시험에서는 잘 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는 이제 이러한 것을 축진해서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에 관한 것을 장기적으로 종합 계획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뭐 토지에 관한 것만 나오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을 빼고 이것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계획 갖고 기본 설계 관계에 있어서는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뭐 수량적이라든가 미래지향적이고 선도적인 계획, 물리적 계획 뭐 이러한 것이 포함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족한 공간 구조의 입체적인 표현이라든가 바로 도시 설계인데, 도시 계획을 할 때는 토지 이용의 면적, 규모, 위치, 그 다음에 재정을 결정하고 상부 구조와 그 다음에 도시 설계에서 건축적, 조원적, 그 다음에 토목적, 미관적 조경의 안정 설계를 담당하는 하부 구조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 대상제는 거시적으로는 도시 전체를, 미시적으로는 단지, 주택 단지의 개별 부지의 건축물에 이르는 물적 간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 전체 설계에서는 신도시나 신공업도시, 그죠? 그 다음에 도시의 윤곽이 가로망으로 토지 이용이라든가 가구 분할, 그 다음에 위치 등 규모 높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 도시 체계 설계에서는 도시의 가로망 체제로 해가지고 보행자 자동차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교통 영향 평가라는 것을 우리가 받기도 하지요.
부분적으로는 이제 광장이나 몰, 그 다음에 가로변의 미아 등 도시 미관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고 쇼핑센터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특히 뭐 가로수, 강공, 간판이라든가 옥외, 담장 등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에 부분 설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징물 설계에서는 도시의 이제 시각적인 형태의 이미지라든가 랜드마크 상징물들이 공간 배치에서 적용 처리돼야 된다. 자, 우리 그 공원 설계할 때 보면은 대부분 큰 공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대부분 보면은 이제 뭐 현충탑이다라고 하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뭐 하기 위해서 다 랜드마크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을 얘기하는데 상징물이 없다는 것은 또 그것도 좀 맞지가 않지죠. 그러니까 랜드마크로 쓸 수 있는 것도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도시 설계의 역할로 보신다고 하면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속에서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생활 터전에 마련하는 필요한 의해서 스스로 조각된 도시 미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시간 예술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대부분 보면은 지금 오랫동안 그러한 그 도시를 갖다가 어떻게 더 살기 편하게 만들 것이냐 이런 분야부터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상주의 도시계획안은 비현실적이고 도시계획안에 의해서 수량조사라든가 도시분석적 계획의 기능, 그 다음에 능률이나 조형 형태를 없어서는 인간 생활의 장을 실현하기 위한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좀 더 이상적인 것보다 현실적인 것이 더 필요하고, 미시적 형태적으로 봐서는 도시화는 수량 조직적이나 도시계획은 모두 결합되어 있고 계획과 설계가 통합되어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를 강하게 두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자 하면은 이제 도시 설계에 가지는 문제점인데, 현실 문제는 도시 공간에서 전부 설계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고, 자,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든다? 이건 좀 힘들죠. 그죠? 그 다음에 타당성 문제는 소수의 의지의 설계가 인간의 장을 적합하게 표현하는가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타당성에서 소수의 의견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도 있다는 얘기고, 도시 설계 지구에 건립되는 건축물의 설계에 임하는 건축가의 관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하고는 조금은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시험에서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개념은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와의 토지 이용에 합리화를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의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뭐라고 그러건다?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의 정비 관리 보전 개발 등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목적, 그 다음에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지의 지구단위에서 중심 기능 목적, 그 다음에 해당 용도의 특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 등이 이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환경과 적용 계획에서는 환경은 지금은 적용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환경을 뺄 수는 없죠. 그죠? 예. 자, 지금 우리는 뭐 미세먼지를 방어하기 위한 공원을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환경이란 단어를 절대 빼고 적용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간이 여러 방면으로 의지하는 경험을 하고 반응하는 외계, 즉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수 요소를 환경이라고 그런다. 환경이라고 그런다. 이러한 환경은 물리적 환경하고 자연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고, 인공적 환경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네 가지로 이미 구분을 했어요. 그죠? 환경에는 물리적 환경하고 자연적 환경, 그 다음에 인공적 환경하고 사회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계획을 세울 때 개념을 한번 우리가 해야 하는데, 적용 계획에서는
자연 자원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모든 용도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며 나아가 환경 문제를 전반적으로 걸쳐서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예, 목표를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자연 자원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해야 되고 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모든 용도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며 나가는 환경 문제도 다 해결을 해야 된다. 4가지 환경 문제를 다 해야 된다. 예,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계획의 일반 목표와 목적을 설정을 하고 기존의 방침을 모색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작성하고 대안을 작성하고 평가하고 최종안을 결정 시행하는 것이 바로 조경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가서 이제 조경 계획과 설계의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책에 보시자면은 계획에서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설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련으로 보시면은 분석하고 종합하고 성격으로 본다고 하면 계획에서는 논리성하고 객관성에 접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에서는 논리성하고 객관성에 접근을 해요. 설계에서는 주관성, 직관적, 그 다음에 창의성과 예술성이 강조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표현 방법에서는 체계적이고 일반론이 가능하지만은 설계에서는 일반성은 없고 다양성이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자, 그래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합리적인 사고하고 창조적인 구상이 필요한 것이 설계다. 계획에서는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추상적인 것은 안 되죠. 그 다음에 설계에서는 창조적인 구상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설계 방법론으로 얘기하자 하면은 설계는 계획에 의해서 창조된 공간을 구현하는 작업으로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컴퓨터 그래픽이라든가 기호 표시법 등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조경 우리 계획에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한두 문제는 출제될 수 있을 만큼 내용이 많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꼭 복습을 하셔서 그 2문제 맞히시자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